안녕하세요. 한평생 사람들 사이에 얽힌 삶의 지혜나 관계의 어려움을 오래 지켜보고 나름대로 생각을 다듬어 왔다고 자부하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살면서 참 많이 겪는 문제, 바로 말로 인한 실수나 후회, 그리고 스트레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 한 번쯤은, 아니 자주, 입에서 무심코 뱉은 말 때문에 골머리를 알아보신 경험이 있지 않을까요? 저도 한창 젊을 때 입이 참 방정맞아서 생각하기 전에 말부터 튀어나가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경우도 많았죠. 그래서 뒤늦게야 나이고 내가 왜 그 말을 했을까 하고 후회했는데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 주워 담을 수도 없고 서로 감정만 상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말이라는 게 한 번 뱉으면 그걸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으니 참 무섭고도 중요하다는 걸 나이가 들수록 절실히 느끼게 돼요. 그럼 대체 어떤 말을 특히 조심해야 할까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한 가지만 꼭 짚어보고자 합니다. 사실 세상을 살다 보면 이 말을 하면 안 된다, 저 말을 하면 안 된다 하는 조언이 수도 없이 들리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일상에서 제일 흔히 저지르고 제일 쉽게 남과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직접적인 비판이나 비난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고 싶을 때 혹은 그것이 정말로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너무 대놓고 너무 날카롭게 넌 틀렸어 라고 말해버리면 상대가 기분이 상하고 대화의 장이 깨져버리기 십상이죠. 살면서 느끼는 건 사람은 논리적인 존재가 아니라 감정에 휩쓸리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냉철한 이성을 갖추고 있어서 무언가 정확하게 짚어주면 당신 말이 맞네, 고마워 하고 순순히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정작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을 부정당하는 순간 마음 한편에서 화가 끓어오르고 방어태세로 들어갑니다. 그것이 설령 상대가 옳은 말을 했을지라도 기분이 상한 채로는 도무지 듣고 싶지가 않아지는 거죠. 결국은 너 이런 부분 잘못했어 라고 지적했다가 갈등만 커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부부끼리 혹은 부모와 자식 간에도 내가 이런 걸 잘못했으니 당장 고쳐 라고 매일같이 지적하고 비난하면 그게 뼈아프게 들어맞는다 해도 들은 쪽은 기분이 잡치고 서로 감정만 격해집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내가 너를 위해 말하는 거야 라고 수백 번 외쳐도 결국 상대방에겐 잔소리 혹은 자기 우월감 표시 정도로만 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한 가족 안에서도 험한 말을 오가게 되고 파국으로 치닫기 쉽죠. 이런 현상을 저는 주변에서 수없이 봐왔습니다. 친구 사이에서든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든 심지어는 아주 가까운 사람끼리라도 직접적인 비판은 서로에게 벽을 치게 만드는 지름길이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상대에게 뭔가 고쳐줬으면 하는 점을 말해야 한다면 정말 조심스럽게 상대의 체면과 감정을 고려해가며 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감정이 앞서서 심지어는 화를 내며 말하곤 하잖아요. 왜 그렇게밖에 못해? 그건 완전 틀렸어. 이렇게 되면 결국 서로의 관계가 상처를 입고 문제 해결은커녕 등 돌리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난의 말이 돌아와서 나에게 부메랑이 되는 경험도 많습니다. 아니, 넌 정작 자신도 그러면서 남만 탓하니 이런 이야기를 듣기 싫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스스로를 무의식적으로 합리화하고 남 탓을 하고 싶어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나에게 그건 내가 잘못한 거야 라고 정면으로 말해버리면 본능적으로 다니야, 그건 다 환경이나 다른 사람 탓이었어, 나는 억울해 같은 식으로 방어를 펼치기 마련이죠. 범죄자들도 보면 자신이 잘못한 점을 철저히 반성하기보다는 나는 사정이 있었다, 억울하다, 이건 너무 가혹하다 이런 식으로 자기 합리화를 하려 합니다. 사실 이건 범죄자에게만 한정된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는 공통된 모습이기도 해요. 모두가 자기중심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마련이니 누가 나를 거칠게 비난하고 비판하면 나는 곧장 나를 변호하고 방어하는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옛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슬람 신비주의의 한 분파를 개척한 사람, 흔히 수피라고 불리는 이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젊은 시절
엄청난 수련과 고행을 거쳐서 스스로 나는 이제 꽤나 완전해졌다라고 착각할 정도로 자신감이 넘쳤다고 해요. 어느 날 그는 강가를 걷다가 한 젊은이를 발견했습니다. 그 젊은이가 대낮부터 여인을 끌어안고 뭔가를 마시는 장면을 본 겁니다. 당시의 이슬람 사회에서는 술을 매우 금기시하고 남녀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것을 몹시 혐오하던 분위기였죠. 수피는 그 광경을 보고 지런 추잡한 작자가 라고 속으로 혀를 차며 대놓고 비난했습니다. 당신은 죄짓고 있소 하는 식으로. 그런데 잠시 뒤 강 중간에서 배가 뒤집혀 여러 사람이 물에 빠지고 아우성치는 일이 벌어졌는데 정작 수피는 수영을 못해서 어쩔 줄 몰라 했고 그 젊은이가 뛰어들어 여러 사람을 구해냈습니다. 그리고 그 젊은이가 젖은 몸으로 수피에게 다가와 말하길 제가 구할 수 있는 분들은 모두 구했습니다. 이제 남은 한 분만 당신이 구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껴안고 있던 사람은 제 어머니였고 제가 마시던 건 술이 아니라 물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수피는 크게 부끄러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남을 섣불리 비난한 데다 정작 자신은 위급 상황에서 아무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사실이요. 그 젊은이가 해낸 일과 진실을 알게 된 순간 자신의 편협함과 오만함을 자각했다는 거죠. 그 일이 있은 뒤 수피는 더욱 깊은 깨달음을 얻어 한 분파의 창시자가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저도 이 이야기를 처음 접했을 때 마음 한구석이 뜨끔했습니다. 나 또한 종종 내가 보는 게 전부라고 착각하고 다른 사람 행동을 쉽게 판단하고 비난하기 일쑤였구나 하는 반성이 들었죠. 생각보다 우리가 아는 정보는 제한적입니다. 대체로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보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하지? 무개념이네, 게으르네, 이기적이네 하면서 속단하곤 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다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나름의 사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 우리가 모르고 있던 사연이 밝혀지면 괜히 비난했다가 내가 무안해졌구나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저도 한동안 마당에서 뭔가 이상한 새를 봤다고 가족들에게 말했는데 남편이 게이, 그런 건 세상에 없어 라며 코웃음 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노란 부리를 가진 까마귀를 봤어 했더니 믿기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진짜 사진 증거를 찾아서 보여주니 그제야 하며 놀라긴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남편 입장일 때가 있죠. 내가 못 봤고 모르던 것이면 그럴 리 없다고 치부해버리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가진 정보와 지식이 제한적인데 무슨 깡으로 다른 사람을 함부로 재단하고 비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어느 목회자가 말한 바에 따르면 비판하지 말아야 할 여러 이유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이렇습니다. 우선 우리는 모든 사실을 다 알지 못하죠. 그리고 그 사람의 동기를 전부 이해할 수도 없으며 우리는 늘 어떤 편견이나 주관적인 관점을 가집니다. 이런 한계 속에서 내가 틀렸다 라고 단정 지으면 그건 객관적 판단이라기보다는 그냥 우리 시선에서의 비난일 뿐이라는 거예요. 또 사람은 살아가면서 늘 불완전합니다. 오늘 내가 다른 이의 어떤 행동을 경멸했는데 내일은 내가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쉽게 말해 그 행위는 정말 나쁜 거야 라고 욕해놓고 어느 날 나도 상황이 바뀌어 똑같이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인생살이 경험이 늘어나면서 저는 점점 사람 일은 모르는 거구나. 괜히 비난했다가 내가 그 상황에 처했을 때 부끄러워진다 라는 사실을 절감합니다. 물론 사는 동안 누군가가 너무 힘들게 하거나 어떤 행동을 고치지 않으면 나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오는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난은 절대 하면 안 되니 그냥 참아야 하나 라고 생각하면 답답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럴 때 직접적인 지적 대신 내가 느끼는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는 방법, 일명 나 전달법을 활용해보자고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매번 집안일을 나한테만 떠넘기고 있어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닌 경우가 있다고 칩시다. 보통은 왜 너는 집안일을 나한테만 시키고 너는 손 하나 까딱 안 해. 진짜 뭐 하는 거야? 너무 이기적이잖아 하고 비난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상대는 나도 이유가 있어?
너야말로 뭐가 어쨌네 하며 바로 방어태세가 돼서 싸움이 커질 공산이 크죠. 나 전달법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요즘 일이 많아서 몸이 피곤한데 집안일까지 혼자 처리하려니 정말 버겁고 서운해.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이 식으로 내가 느끼는 감정과 상황을 중점에 두는 거예요. 그러면 듣는 쪽도 이 사람이 정말 힘들구나. 서운함을 느끼는구나. 이를 조금 더 수긍할 여지가 생깁니다. 전처럼 넌 이기적이야 라고 정죄하는 말이 아니니 상대가 덜 방어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모든 갈등이 나 전달법 하나로 마법처럼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감정이 덜 폭발하게 해주는 효과는 분명 있어요. 우리의 목표는 상대를 깎아내리고 혼을 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와 소통하고 갈등을 풀어가며 내 입장을 전달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방법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말이 나올 만큼 언어의 힘이 대단하다는 걸 느낍니다. 동시에 말 한마디 잘못 뱉으면 큰 낭패를 본다는 것도 절실히 깨닫죠. 물고기는 입 때문에 낚이고 사람도 입 때문에 걸린다는 말이 과장이 아닙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비난이 오가면 멀어지는 건 순식간이니까요. 저 역시 이걸 완벽하게 실천하진 못합니다. 가끔 욱해서 그게 왜 그 모양이야 라고 말하는 순간이 아직도 있어요. 하지만 예전보단 조심하려고 노력해요. 다른 사람들을 너무 쉽게 판단하지 않고 혹시 내가 모르는 면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내 정보가 완전치 않을 수 있잖아 하고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 자세가 쌓이다 보면 뜻밖의 사건이나 갈등을 피할 수 있고 설령 문제가 생겨도 내가 조금 더 너그럽게 바라보자 하고 누그러뜨릴 수 있게 돼요. 그런 식으로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며 필요하다면 조용히 내 입장을 표현하고 가능하면 스스로 다스리는 방식으로 살다 보면 인생이 조금 더 평온해지더라고요. 정말 생각해보면 우리가 남을 비판하는데 할애하는 힘을 조금 덜어내고 그 에너지를 자기 발전이나 행복을 가꾸는 데 쓴다면 얼마나 이득일까요? 인간이란 모순된 존재라 한편으론 내가 좀 더 잘 되자 하면서도 한편으론 저 사람 왜 저래 하며 남을 흉보느라 시간과 감정을 쓰죠. 사실 흉보는 그 순간만 좀 시원할 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게 남는 건 부정적인 감정이나 뒤끝뿐이라 그게 결국 나한테 손해인 경우가 많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요점은 간단합니다. 직접적이고 거친 비판은 하지 말자. 설령 우리가 옳고 상대가 틀렸다고 해도 그걸 갑자기 대놓고 내가 틀렸다 라고 들이대면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통은 갈등이 커지고 서로 마음을 다치게 됩니다. 정말로 말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조심스러운 어조로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는 틀 안에서 나 전달법을 써보거나 이럴 때 나는 이렇게 느꼈어.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배려해주면 좋겠어 하고 내 감정을 드러내는 게 훨씬 현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모두 사람이니 살다 보면 화나는 일을 당하고 저건 아니지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화가 폭발해서 불같이 비난해버리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겠죠. 하지만 그 후유증을 생각해보자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말해서 상대가 정말 나아질까? 아니면 네 말을 들은 상대가 분개해서 오히려 더 엇나갈까? 생각해볼 필요가 있죠. 아마 대부분 후자의 결과가 더 클 겁니다. 삶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여행 같은 것입니다. 서로 싸우고 깨지는 순간이 많을수록 우리가 누릴 행복과 평화는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늘 말의 힘을 조심하고 언어의 칼날을 긍정적으로 사용할 줄 알면 좋겠습니다. 예로부터 모든 종교나 사상에서 말을 조심해라. 혀를 경계해라 라고 누누이 말해온 것도 인간 세상에서 말이 만들어내는 파장이 워낙 크기 때문이겠죠. 오늘 얘기가 조금 길었는데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무심코 남을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말은 결국 나나 상대방 모두에게 상처를 준다. 사람은 논리보다 감정에 좌우되는 존재라서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노골적인 비난을 들으면 반발심부터 일으킨다. 그래서 서로 감정만 나빠지고 어떤 건설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보다는
관계 파탄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 그리고 정말 할 말이 있을 땐 직접적인 비난이 아니라 이나 전달법을 활용해서 내 감정과 입장을 조심스럽게 표현하자. 이렇게 하다 보면 갈등을 크게 키우지 않으면서도 내 의견을 조곤조곤 전달할 수 있다. 이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비판보다는 공감과 배려를 먼저 생각하자가 되겠죠. 쉽게 실천되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씩 노력해서 말버릇을 바꿔나가면 언젠가는 습관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들 살아가며 수없이 많은 관계 속에서 일희일비할 텐데 그 대다수 문제가 사실 말 한마디에서 비롯된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거꾸로 말 한마디로 또 좋아지고 화해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니 말이란 도구를 꼭 조심스럽게 다루고 가치 있게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늘 완벽하지 않지만 이런 원칙들을 떠올리며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듣는 분들도 혹시 마찬가지라면 맞아,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하고 동참해 주시면 좋겠어요. 함께 그렇게 실천하려 노력하다 보면 우리 인생이 조금 더 평온해지고 소중한 관계를 덜 망가뜨리고 마음의 후회가 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을 찾아뵐 테니 혹시 제 얘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한 번씩 마음표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구독이나 좋아요 누르는 건 무료고 그 작은 클릭이 이 채널을 더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니까요. 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 말로 인해 후회 없이 그리고 말로 인해 더 많은 행복을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평온한 날 되시길 바라며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